자, 이번 논의의 주제는 신탁등기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회 때 출제가 안 됐었고요. 신탁등기라는 주제는 자, 1년에 평균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외울 단어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외우시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등기도 겁나 이상하지. 우리가 뭐 재산이 있어야 남한테 맡겨놓든 말든 하지. 지금 굶어서 지금 내일 먹을 식사 밥도 없는데 뭘 재산을 맡기고 지랄이야. 그래서 이 신탁 얘기는 몇 군데서 공부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제일 많은 이슈가 되는 게 어디냐면 부동산 학개론 파트에서 신탁이라는 개념을 갖고 뒤지게 설명을 하고 작년에 2문제가 구성이 됐었고, 또 하나 민법 파트에서는 명의신탁 파트에서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세법과도 그런 거 나와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는 신탁 등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탁의 개념을 먼저 보기 위해서 학개론 내용부터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부동산 개발론 파트를 가서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냐면, 자, 바로 19페이지 가서 부동산 개발론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손 조심하십시오. 손배겠네 해서 책을 하도 안 보니까 잘못 넘기다가 손배해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학교 다닐 때 모질이다, 우리 딸내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다가 중간고사 시험 준비한다고 평상시에 거의 공부를 안 하다가 보통 11시, 12시까지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이제 시험이 8시간, 9시간 남게 되면 그때부터 밤새워서 공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시쯤이 되게 되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지금 공부를 밤새워서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지금 좀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가서 시험을 맑은 정신으로 보는 게 좋을까? 뭔 소리야? 그냥 자고 싶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콧구멍 잘못 후벼가지고 코피가 나게 되면 그렇게 또 흐뭇합니다. 내가 오늘 큰일 한 것 같아가지고. 해서 지금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야. 공부하다가 더럽게 책을 안 봐가지고 손을 배, 저 종이에. 그럼 또 그렇게 또 흐뭇해. 손은 좀 쓰린데 오늘 큰일 한 것 같아갖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페이지 가서 보니까 신탁 얘기가 나와 있는 전체 그림부터 보십시다. 부동산 개발의 분류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 혼자 하는 개발을 자체 개발 사업,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결합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지주 공동사업이라고 타이틀을 잡게 되죠. 지주 공동사업은 그 중에 하나가 자, 바로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대별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맡겨서 개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수탁 방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신탁 방식은 포인트가 뭐야?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람의 이 부동산을 을한테, 이게 수탁자 신탁회사입니다,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 실제 넘어간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넘어간 상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봐.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재산이 너무 많아고 관리하기가 너무 지랄 같아. 신경 쓰기 싫어. 돈은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신탁 회사를 찾아가서 야, 니들이 맡아서 좀 관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니까. 지금 있는 집도 없는데 언제 가서 신탁까지 하냐고. 그래서 이게 어려워. 왜? 이건 진짜 있는 분들 얘기고, 다 우리 없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해서 다시 신탁의 가장 본질이 뭐라고요?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신탁. 그래서 논리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야. 이거는 진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뭐야? 신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의 등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신탁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9페이지 내용 먼저 외워야 되지. 신탁의 종류를 보니까 관리 신탁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처분 신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자,
자, 그래서 분양신탁,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담보신탁. 이걸 오늘 외우셔야 돼. 문장을 외우면 절대 안 돼. 자, 지금 위탁자,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아두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 자, 수탁자가 관리해서 일정한 이익 등을 누구한테 위탁자나 제3자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관리신탁. 수탁자가 처분을 팔아서 이것을 바로 위탁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처분신탁. 분양신탁은 뭐야? 읽지 말래니까 읽으면 안 된다니까. 시험장 가서 읽을 짬이 없어. 분양을 해가지고 그 이익을 누구한테? 신탁자, 위탁자한테 넘겨주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바로 분양신탁. 담보신탁은 담보물을 제공을 해주는 거. 자, 수탁자가 일정한 수익 증서를 위탁자에게 맡겨서 위탁자가 그걸 담보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담보신탁. 단순화시켜야 돼. 제일 쉬운 게 뭐야? 신탁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어떻다? 이전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 다시 관리신탁. 제목만 보시는 거야. 관리해서 이익을 주게 되면 관리신탁, 처분해서 이익을 주면 처분신탁, 분양해서 이익을 주면 분양신탁, 담보신탁은 담보물을 제공해서 이익을 주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담보신탁. 그래서 수탁자가 지금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수익 증서를 발행하고 그 수익 증서를 갖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방식을 바로 뭐라고 한다? 담보신탁.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형식적으로 어떻다? 소유권은 무조건 이전되게 된다. 이게 이제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신탁에 관한 주제가 되고요. 나머지 민법은 큰 쟁점 안 될 테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등기법에서 신탁 등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교재 갔다가 갈 때는 좋았는데 찾지를 못해갖고 교재 254페이지, 아까 피 묻어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4페이지 신탁 등기. 자, 그래서 일단 기본 논리 구조는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맡겨두겠다는 취지의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신탁 등기. 근데 항상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전제에서 가십시다.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다. 등기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상속 등기 있었고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있었고요. 바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내가 맡아두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등기, 신탁 등기. 그래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설정, 보존 나와 있는데 필요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맞물리는 것이 하나의 신청 정보에다 제출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합니다. 신탁 등기 신청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고요, 동시 신청하고요, 일괄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즘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나와봤자 답도 아닙니다. 상식에 관한 얘기니까. 대신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신해서 신탁자가 바빠가지고 수탁자가 바빠서 이 등기를 못할 때 대위에서 뭘 할 수 있다?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는 어떻다? 함께 신청할 수 없다. 이게 한 8년 전에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배경 설명. 다시 수탁자만 가지고 가십시다. 오늘 신탁 등기 보시고요. 100% 마스터 해가지고요. 내일 가게 되면 또 어차피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지 말고 적당히 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요. 안 되는 걸 뒤지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마음도 울적하고 비도 오고 또 친구가 연락을 해요. 소주 한잔 먹자 해서 잘됐다. 안 그래도 지금 건수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또 오늘도 학원 가야 되나? 친구도 없나? 이렇게 성질 엄청났는데 연락이 바로 오네. 그래서 내가 뭐 사연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줄게. 술 먹으면서 그런 배려까지 하면서 가서 하루 제끼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어저께는 수업도 안 하고 그냥 만담만 해서 만담.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신탁 등기에서 수탁자 단독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 제목만 보시는 거야. 문장을 보시면 안 되고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고 동시 신청하고 일괄 신청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요. 이제 시험 문제 가지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수탁자가 뭐 어떻게 했어요? 자, 일괄 신청을 했었죠. 뭐하고? 신탁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괄 신청을 했다. 그럼 등기소의 등기관은 어떻다? 일괄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의 순위번호로 어떻다? 하나의 순위번호로,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해야 된다. 끝. 자, 이게 출제 포인트. 틀리게 구성하려면 각각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해서, 자, 일단 신탁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 총 3군데 나오는데요. 하나의 순위번호.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일괄 실행을 한다라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어떻다?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냥 나중에 신탁 등기 나오시게 되면요. 자, 옳은 거 시리즈가 하나의 순위번호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나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 좀 어려운 거 가볼까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자, 그 신탁 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암기가 뭐야? 합유. 자, 뭔 소리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을이라는 수탁자, 병이라는 수탁자, 이 두 사람한테 맡겨두는 거다. 이게 뭐냐면은 갑은 더럽게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을 한 놈한테만 맡겼다간 얘가 장난쳐가지고 들고 튀어버릴까봐 어떻게 두 개 신탁회사한테 맡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분 자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거든. 아까 우리가 결국은 이 신탁 재산에, 수탁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아까 뭐 또 분양하거나 등등등 해서 이익을 누구한테 위탁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구조니까 얘 한 명을 못 믿어서 2명, 3명한테 공동으로 신탁을 맡겨두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합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 지분 자체가 어떻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신탁원부 실덤설이고요. 자, 그럼 일단 다시 가십시다. 일괄 신청한다 해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사람 더럽게 못 믿고 여러 명한테 같이 맡겨주게 되면 어떻다?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하게 된다. 일단 2개 정리하셨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돼? 신탁 등기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도 읽어보지 마. 그냥 하나의 순위번호 동그라미, 합유 동그라미, 콜. 그럼 이제 틀리게 구성할 때 뭐라고 했어? 공유인 뜻을 기록해야 된다든가 하나의 순위번호를 각각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탁 등기의 실행이라는 신탁 등기 처음에 맡겨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이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관리해서 이익을 주기도 하고 처분해서 이익을 주기도 하고 분양을 해서 이익을 주기도 하고 또는 수익증서 담보자물을 제공해서 이익을 주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자는 이 신탁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처분할 수도 있다. 그죠? 텍스트를 보지 마시고 상적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신탁의 변경 등기. 다시 갑 소유의 X 부동산 위탁자가 을이라는 수탁자한테 이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했었고 혹시 여러 명한테 맡기면 합의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을은 이 X 부동산을 어떻다? 처분할 수도 있다라고 할 거. 팔아서 어떻다? 그 이익을 갑에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탁자가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개념 설명드릴게요. 이 부동산 현재 갑이라는 사람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신탁이라는 뜻이 표시가 되어 있다. 근데 이 X 부동산 자체를 을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 진짜 내 거로 만드는 거야. 형식적으로 을이 등기 명의이고 소유자가 누가 되는데 갑이 되게 되는데 그죠? 이게 신탁 등기의 의미였어요. 근데 아까 우리 신탁의 의미는 처분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갑한테 지금 하나 받아야 있고 병한테 받아놓고 정한테 받아 여러 명한테 받아놨어.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면 이 토지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지를 하나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러면 현재 시가가 1억인데 1억 2천에 넉넉히 해서 다 갑한테 주고 이 땅을 다 진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게 결국은 누굴 위한 거니까 갑을 위해서도 더 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권리 변경 등기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게 일단 다른 거 다 빼버리고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 등기를 동시에 실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 읽어보면 안 돼.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를 해갖고 외우려고 해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읽다가 뒤져버리 시험장 가서 못 읽어. 힘들어가지고 외울 게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2개 외웠다. 하나의 순위 번호. 그리고 두 번째 뭐겠어? 합유. 합유 외우셨죠? 합의하고 하나의 순위번호,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앞에 일괄 신청이니 공동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답을 안 뽑아. 그 10년 전엔 그걸 일괄 신청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유책이 뽑았는데 앞에 수험생들이 다 공부했다고 치니까 그건 이제 안 뽑아. 그러면 답변형을 다 소화했을 때 하나의 순위번호고 합유 외우셨죠? 그리고 또 한 번 권리 변경 등기 자 실제로 신탁을 폐지하고 을명의로 진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등등등은 어떻다? 일괄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니까 다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번호. 틀리게 뽑을 때는 각각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앞을 읽으면 뒤져버린다고. 읽다가 뭔 소린가 몇 번 가다가 이상하면 다시 읽어보잖아. 모를 줄 알고 시험 볼 때 가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다시 읽어봐. 잠깐만 있어봐. 뭘 있어보기는 어차피 모를 건데 뒤를 외우라고. 각각의 순위 번호가 뭐라 아니라 하나의 순위 번호.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나요? 바로 주등기라고 하는 거. 자, 주등기 얘기를 하려면은 자, 다시 가십시다. 우리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되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4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2년에 한 문제 나온다는 그 주제 242페이지 2년에 나온다는 한 문제 242페이지 2년에 나온다는 그 한 문제 주등기와 부기등기라는 개념 나와 있죠? 그러면 별표는 더 더럽게 많이 돼 있어. 거기다 공식에 써놨잖아. 소말전 승액서 부동산 표시 변경기. 그러나 볼 때마다 새로워. 그래서 다시 갑시다. 우리가 등기부에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때 독립된 순위 번호로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것을 주등기라 부르고 1-1, 2-1, 2-2 이런 식으로 등기 번호를 매기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주등기로 처리해야 될 게 소, 말, 전, 승, 엑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 뭐가 있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경매 개시결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게 있겠고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은 가등기. 한편 지상권의 설정 등기, 전세권의 설정 등기.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 등기는 이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소유자를 만나야 되니까 이게 어떻다? 주등기. 거기서 작은 테크닉 할 중에 하나 이전 등기 나오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가 된다? 부기등기라고. 가등기 이전 등기는 어떻다? 부기등기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 이게 제일 어렵고 개념이 어렵지? 몇 번 반복하면 돼. 두 번째 말소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 그리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익관계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야 돼. 증액 이렇게 써놔야 돼. 증액.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항상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 써요? 증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설명드릴 테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자, 3층짜리 건물인데 4층으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어떻다? 순위번호 뭐 2번, 3번 써가지고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이익관계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설명드리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갑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채권액이 1억이었다. 그리고 자, 병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이 을이
돈을 1억을 빌려줬다가 5천만 원 더 빌려줘서 1억 5천을 빌려주게 된다. 그러면 1억 5천으로 저당권 등기를 바꿔줘야 되는데 문제는 병 이런 사람이 승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3번 해서 저당권 뭐라고 을하고 5천만 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전세금을 증액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중간인 애가 승낙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그 밑에다가 독립적인 순위번호를 매겨서 주 등기로 처리한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주등기, 부기등기 얘기하고 있어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왜 이걸 왔냐면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다시 신탁등기로 돌아왔어.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54페이지에서 드디어 나와 있는 거 있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을 때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소유권 바뀌었죠? 신탁재산은 위탁자 소유 자산이었고 형식적으로 수탁자한테 등기가 돼 있던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우리 신탁은 뭐 할 수 있다고 해서 처분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가 사들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해서 세 번째 키워드 외우셨습니다. 주등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외웠던 거 세 가지다. 하나의 순위번호, 두 번째 이슈가 합의요, 세 번째 이슈가 주등기. 다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이슈들을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이제 신탁을 했다가 말소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다시 누구한테? 위탁자한테 형식적인 그 등기 명의를 넘겨주게 되는 거. 자, 관리하다 이익 충분히 준 다음에 다시 이제 내가 그만 관리할래. 네가 찾아가. 라고 하는 게 신탁의 말소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수탁자가요, 단독 신청하고요, 동시 신청, 소유권 이전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동시 신청. 그리고 하나의 신청 정보에다가 일괄해서 신청하게 된다. 일괄 신청하면 일괄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 이걸 뭐라 부른다?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신탁 등기에서는 내용 아무것도 볼 필요도 없이 그저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번호. 이건 일괄 신청이 되면서 일괄 실행을 한다는 의미를 하나의 순위번호. 두 번째 어려웠던 거 합의. 세 번째 주등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탁 등기하면 외울 키워드만 일단 외우고 시작하는 거야. 하나의 순위번호, 두 번째 합의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아까 뭐가 있었지? 주등기. 무슨 순이름 같네? 합주. 이렇게 해서 이거 틀리게 내려면 각각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합의 대신에 뭐라고요? 바로 공유라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등기 대신에 당연히 뭐라고? 부기등기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탁등기, 순이름 같습니다. 합주 이렇게 가는 거야. 신탁등기는 뭐야? 합주 해서 하나의 순위번호, 합의, 그리고 주등기로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항상 틀린 걸 고려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 대신에 각각의 순위번호, 합의 대신에 공유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부기등기라고 말장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게 16년간 나왔던 모든 맥락이야. 옛날 문제는 동시신청, 일괄신청, 이런 거 갖고 내서 다 질 떨어져. 요즘에는 수준이 훨씬 올라가서 그래서 일괄 신청하면 어떻다? 일괄 실행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탁자 여러 명일 때 합의인 뜻을 기록한다. 세 번째, 자, 처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주등기, 소유권을 바꾸는 거니까 주등기. 여기까지 신탁등기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용익권에 관한 등기 등 이어갑니다.